돼요. 자, 다음은 삼포도입니다. 삼포도라는 것은 대표값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대표값부터 흩어진 정도인데 이거를 삼포라고 합니다. 밀집 정도라고도 하는데 삼포가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삼포가 작을수록 밀집 정도가 높은 거죠. 다시 밀집도가 높은 거죠.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밀집도는 면적에서 실제로 몇 개가 들어있느냐 혹은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편차 이런 것들 편차보다는 삼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이 밀집 정도가 높다는 것은 삼포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삼포가 작다. 그렇다면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얘는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해당되는 간극이 좀 적다는 거죠. 자, 삼포를 나타내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삼포를 나타내는 척도에는 첫 번째 범위, 그 다음에 사분위 편차,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변동계수 등이 있습니다. 변동계수인데 종류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종류가 많은데 이거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알고 가셔야 객관식에서 다음 중 삼포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닌 것은 대표값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값의 종류와 삼포도의 종류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범위라는 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뺍니다. 다시 말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것을 범위라고 놓는 거고요. 범위가 클수록 양극단의 격차가 멀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분위수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분위수라고 하는데요. 사분위수라는 것은 우선 자료가 있고요. 자료가 있고 네등분을 하는 겁니다. 네등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분위수라고 합니다. 다시요. 네등분을 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사분위수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0사분위,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가 됩니다. 자, 이 사분위수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정렬을 하고요. 우선 가운데로 놓고 가운데로 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를 또 자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분위수라고 한다. 사분위수. 그래서 0사분위,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4사분위가 됩니다. 그럼 얘가 25%, 얘가 50%, 75%, 100%가 되겠죠. 그렇다면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4사분위에서 0사분위를 빼는 거죠. 뭐라고요? 범위라는 것은 4사분위에서 0사분위를 빼는 것이 범위가 되는 거죠. 범위. 가장 최대값이 4사분위, 가장 작은 게 0사분위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 사분위간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범위는 4사분위에서 0사분위를 빼는 거고 사분위간 범위라는 것은 3사분위에서 1사분위를 뺍니다. 다시 말하고요. 3사분위에서 1사분위를 빼는 것을 우리는 사분위간 범위라고 합니다. 사분위 범위 혹은 사분위간 범위라고 합니다. 자, 사분위간 편차라는 것은 얘를 다시 한번 2로 나누는 것, 얘를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을 우리는 사분위간 편차라고 합니다. 이 사분위간 범위를, 다시 사분위간 범위를 IQ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를 뭐란다? 사분위간 범위를 IQR이라고 표명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선은 정렬을 한 다음에 우선은 4등분을 하면 얘가 0사분위, 4사분위,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가 되죠.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즉 4사분위에서 0사분위를 되면 범위가 되는 거고요. 얘가 범위가 되는 거고요. 3사분위에서 1사분위를 빼면 얘를 뭐란다? 사분위간 범위에서 IQR이라고 표현한다. 얘를 뭐라고요? IQR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나누기 2를 하면 사분위간 편차라고 한다. 얘를 뭐라고? 사분위 편차 혹은 사분위간 편차라고도 합니다. 사분위 편차, 사분위간 편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좀 어렵죠? 3, 4분위에서 1사분위를 빼고 나머지 2를 하게 되면 사분위간 편차를 보게 됩니다. 다음에 분산입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다. 다시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n-1을 하게 됩니다.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n-1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편차 제곱합을, 다시 편차 제곱합을 저는
SXX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편차 제곱합을 SXX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를 n-1로 나누면 분산이 됩니다. 얘가 분산이 되는 거고요. 모집단의 분산은 요걸 빼고 n으로만 나눕니다. 근데 거의 우리는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n-1인 표본의 집단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표본의 집단인 n-1을 적용하고요. 자, 분산은 앞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곱을 씌워버리기 때문에 단위가 커져요. 얘는 뭐라고? 단위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얘를 누트를 한번 다시 씌웁니다. 뭐라고요? 누트를 한번 다시 씌우는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한다. 얘를 뭐란다?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SX를 누트 n-1로 나누는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하죠. 얘를 뭐란다?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요. 표준 오차는 누트 n분의 s다. 다시 뭐라고요? 누트 n분의 s가 됩니다. s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s는 뭐라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를 소문자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표본의 표준 편차를 소문자인 s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소문자인 s. 그런데 편차 제곱합은 대문자 s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s와 대문자 sxx는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요거와 요거를 혼재해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표본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표명하는데 얘는 소문자 s로 표현해야 됩니다. 소문자 s로 표현하고 만약에 A 집단의 표준 편차다 그러면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를 A라고 표명을 하는 겁니다. 소문자 S의 아래 첨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당 X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해당되는 소문자의 X 이렇게 표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대문자 요거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S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재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편차 제곱합은 SXX라고 표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표본의 분산은 S의 제곱, 표본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표명을 합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표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 오차는 누트 n분의 S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누트 n분의 S. 얘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그래서 S라고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 표준 오차라는 것은 누트 n분의 s인데요. 뜻은 뭐냐면 n수를 늘리고 다시 뭐라고? n수를 늘리고 표준 편차를 줄이면 상당히 대표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n수를 늘리고 s를 줄이면 상당히 모집단으로부터 설명 정도가 매우 높다. 표본이 설명력, 그러니까 대표성이 상당히 높다. 떨어진 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한다. 이걸 뭔다?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누트 n분의 s. 다시 뭐라고요? 누트 n분의 s를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표준 오차. 표본이 모집단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다시 표본이 모집단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한다. 그래서 누트 n분의 s. 다시 뭐라고요? 누트 n분의 s가 됩니다. 이게 작을수록 표본이 모집단으로부터 다 밀집되니까 대표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표준 오차라는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의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해당하는 부분 뭐라고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표준 편차다. 이것을 표준 오차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모집단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는 표준 편차다. 표본의 표준 오차다. 표준 편차다. 이것을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요. 누트 n분의 s, 즉 n을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분산이 되는데 얘를 누트를 씌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트 n분의
S가 된다. 다시 뭐라고요? 루트 n분의 S가 된다. 이거를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한다. 표준 오차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집단으로부터의 표준 편차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모집단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자, 분산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관찰값이 있고요.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이 구하겠고, 여기서 관찰값에서 합계니까 여기 n 5개로 나누면 4가 되겠죠. 편차를 계산하는데 편차 합은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편차 제곱합을 하게 됩니다. 편차 제곱합을 놓고 자유도로 나눈다. 뭐라고? 자유도로 나누면 얘가 현재 5개니까 자유도인 5로 얘가 5개죠. 5개. 그래서 자유도는 4가 되겠죠. 자유도는 4로 나누면 6.5라는 것이 분산이 됩니다. 근데 분산은 해당되는 부분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루트를 씌운다. 루트를 씌우면 우리는 표준 편차라는 것을 본다. 뭐라고요? 표준 편차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확인해 보면, 얘를 조금 더 풀어서 확인해 주시면, 얘를 조금 풀어서 해볼게요. 자, 천천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xi를 x 바로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것이 편차 제곱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뭐라도 우리는 편차 제곱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곱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를 풀어보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풀어보면 요게 나오는 요 공식이 나오는데요. 요 공식 x의 제곱 마이너스 nx 바의 제곱, 요게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얘를 풀어보면 다시 뭐라고요? xi의 제곱의 서메이션, 다시 뭐라고요? xi 제곱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x 바의 제곱, x 바의 제곱을 가지고 얘를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차피 해당되는 n이고 x가 1부터 n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보면 얘를 어차피 xi 제곱 마이너스 2xi x바 다음에 플러스 x바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풀어보면 결론적으로 나오면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xx를 편차 제곱합을 xi의 제곱값의 서메이션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얘는 편차 제곱합이고요. 얘를 n-1로 나누면 분산이 된다. 얘가 나오면 우리는 분산이라고 표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얘를 sxy라고 나온다면, 다시 sxy라고 나온다면 아까 전에 풀어봤던 거 볼까요? 원래는 xi의 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xy의 서메이션이 되는 거죠. 원래는 xi의 제곱이었으니까 xi가 되죠. 근데 여기는 xy니까 xy를 집어넣는 거죠. xy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n x바의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x바가 되기 때문에 n에 x바 y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얘를 천천히 다시 한번 헤쳐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건 외우셔야 돼요. sxx는 xi의 제곱값의 서메이션 그리고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풀어보면 xi가 되는 거죠. 맞죠?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n에 x바가 되는 거죠. x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sy를 적용하면 xi가 되는 거죠. xx니까 xx를 적용했으니까 xy면 xy가 될 것이고요. 얘를 서메이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에 x바니까 x바 y바가 되겠죠. y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y는
xy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x바 y바가 됩니다. 얘는 평균이에요. x의 평균, y의 평균이 됩니다. x의 평균, y의 평균이 됩니다. 자, 그런데 xi의 제곱의 서메이션은 다시 xi의 제곱의 서메이션과 x 서메이션의 제곱은 다릅니다. 결과치가 달라요. 얘는 합계의 제곱이고 얘는 제곱의 합이니까 얘는 뭐라고요? 제곱의 합이니까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학용 계산기를 쓰시게 되면 x 제곱이라는 것이 서메이션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x에 대한 값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x 합의 제곱은 요걸 구하신 다음에 제곱을 누르시면 되고요. 요거는 각각의 제곱의 합이니까 각각의 제곱의 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n x 바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x 바의 제곱. 근데 얘를 풀어보면 n에 그다음에 다 더한 값이죠. 얘를 더한 값 xi의 더한 값의 제곱이 되죠. 제곱값이 되죠. 근데 이미 n이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얘를 빼버리면 xi의 합계의 제곱값을 n으로 나누는 거죠. 다시 얘는 뭐라고요? xi의 합계의 제곱값에 n으로 나누는 거죠. n으로 나누면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차 제곱합은 sxx가 되는데요. sx가 되는데요.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천천히 풀어보면 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xi의 제곱값의 서메이션, 그쵸? 제곱값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은 일반적으로 아까 빼냈으니까 n에 그다음에 xi 얘의 합계의 제곱값이죠. 뭐라고요? 합계의 제곱값을 n으로 나누면 편차 제곱합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편차 제곱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xi의 제곱 마이너스 xi 제곱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이다. 이것이 나오고요. 분산은 n-1로 나누게 된다. 자유도는 뭐라고요? n-1로 나누게 됩니다. 자, 자유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유도라는 개념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유도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40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4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점심이 식당에서 점심이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밖에 없더라. 그리고 아무것도 오늘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치찌개가 5명. 그러면 된장찌개는 몇 명이 되는 건가요? 몇 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40명에서 6명을 빼버리면 얼마요? 34명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알면 계산을 할 수 있다. 나머지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유도라고 한다. 이걸 뭐란다? 우리는 자유도라고 합니다. 총 개수를 알고 있다면 집단의 개수에서 아무거나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유도. 그러니까는 총 개수 중에 하나를 빼더라도 나머지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도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평균은 n으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다시 평균은 n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분산은 왜 n-1로 하게 되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n수가 많다면 n수가 100개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100으로 나누나 99로 나누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표본수가 작을 경우가 문제예요. 다시 표본수가 작을 경우 이 집단의 추정을 위해서라면 모집단으로부터 해당하는 표본을
추정량이에요. 좋은 추정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 집단의 분포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다시요.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 집단의 분포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란다? 우리는 불편성이라고 해요. 불편성. 편향된 성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불편성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요. 편향된 성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성이라고 하는데, 표본은 모집단의 불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요. 표본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설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불편성.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표본의 결과치는 불편 추정량이 돼야 돼요. 추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 추정량이 돼야 돼요. 이런 불편 추정량이 되려면 분산은 n-로 하고 평균은 n으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평균은 n으로 나누지만 분산은 n-1로 해야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이거는 수학자들이 증명을 하다 보니까 분산을 가지고 이거를 해당되는 증명을 해봅니다. 증명을 해보니까 n으로 하면은 좋은 추정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고요. 분산일 경우는 n으로 해버리면 좋은 추정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1이라는 자유도라는 적용 방법을 이런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요. 모집단의 개수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중에서 뭐라고요? 하나를 빼더라도 우리가 이 나머지 것들을 추정할 때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도라는 적용을 쓴다. 우리는 뭐라고요? 자유도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제가 예시가 한번 적절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으나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자유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자유도의 개념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유도의 개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남자, 여자라고 있고, 여기다가 남자, 여자라고 할게요. 남자, 여자라고 놓고요. 여기들 20대, 30대, 40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가 소개가 되겠죠. 이쪽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총계가 되겠죠. 총계. 근데 총계가 만약에 450으로 알려져 있다면, 다시요. 총계가 현재 450이라고 알려져 있다면, 남자가 250명이라면, 다시요. 남자가 250명이라면, 여자는 자동적으로 200명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자유도 총 개수를 알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20대, 30대, 40대인데 여기서 만약에 20대가 200명이고 150명이고 여기가 160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계산하기가 귀찮다. 20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200명이라고 가정하면 350명이기 때문에 30대가 100명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300명, 450명이 되니까 이 중에 3개 중에 2개만 알아내면, 3개 중에 2개만 알아내면 나머지 하나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총 6개인데요. 총 6개 중에 여기서 한 개를 빼고 여기서 하나를 빼기 때문에 총 6개 중에 여기서 한 개 빼고 여기서 하나를 빼기 때문에 2개와 1개를 곱하면 2개만 알면 돼. 여기서 2개만 알아내면. 여기서 2개만 알아내면. 여기서 집단에서 하나 빼고 여기서 집단 하나 빼기 때문에 한 개씩 빼죠. 그리고 자유도니까 2 곱하기 1이 되죠. 그러면 총 2개만 알아내면, 총 2개만 알아내면 나머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만약에 50개이고 여기가 50개라고 알려져 있다면, 요것만 알려져 있다면 우리가 쉽게 계산이 가능한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 계산하면 자동적으로 100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는 또 여기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0개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죠. 50명. 그러나 250명이기 때문에 이쪽이 몇 명이다? 200명이다. 200명이다. 100명이니까 150명이 되겠죠. 150명. 그러면 여기서 150명에서 200명이니까 50명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200명을 충족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아무거나 해당되는 두 개를 알아낸다면 해당하는 부분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도 만약에 100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100명이 될 것이고 여기도 100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200명이니까 어라요? 여기가 100명이 되겠죠? 100명 되고 얘가 0명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0명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잘못 계산한 줄 알았네요. 그래서 200명 이렇게 100명이 되겠죠. 그래서 4개, 6개 중에 2개만 알아내면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는 거니까 그러면 곱하기 자유도라는 개념을 적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편 추정량의 의미인 n-1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 같은 문제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나왔던 편차 제곱합을 구하라. 혹은 분산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편차 제곱합을 구하라. 혹은 해당되는 분산을 구하라.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시게 되면 관찰값의 합은 2500, 제곱의 합은 72400이 됩니다. 근데 얘의 제곱값에 해당되는 합의 제곱값은 구할 수가 있겠죠. 뭐라고요? 합의 제곱값은 구했지만 제곱의 합은 주어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제곱의 합은 주어져야 됩니다. 제곱의 합은 주어져야 됩니다. 자, 편차 제곱합을 구할 건데요. 편차 제곱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편차 제곱합은 xi의 제곱값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를 풀어보면 우선은 n이 100개고요. x바의 제곱이에요. x바라는 것은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은 합계를 n으로 나눈 거죠. 뭐라고? 합계를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될 것이고 얘의 제곱값을 씌우면 x 평균값의 제곱값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계산을 여기서 주어져야 됩니다. 얘 뭐라고요? 72400에다가 마이너스 n이죠. 마이너스 n이니까 100이 됩니다. 100. 그 다음에 얘의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은 2500에서 100을 나누니까 25가 될 것이고 25의 제곱값을 통해서 편차 제곱합은 9900이 된다. 뭐라고? 편차 제곱합은 990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분산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분산을 구하겠다면 자유도인 99로 나눠야 되죠. 자유도인 99로 나눠서 해당되는 부분이 100인가요? 네. 100이라는 부분, 100인가? 네. 해당하는 부분을 99로 나누니까 10인가? 100인가? 10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표준 편차는 100에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10이 되겠죠. 자, 그런데 평균을 구하기가 귀찮다. 평균을 구하기가 귀찮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 조금 더 풀어보면 xi의 제곱값의 서메이션, 그쵸? 그리고 n 평균인데 얘는 n으로 나오고 합계의 합산의 제곱값을 넣으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합산의 제곱값을 n으로 나눠도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축시킨 거죠. 조금 단축을 시키면 xi의 총합의 제곱을 n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제곱의 합을 앞에다 놓으면 9900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고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구해볼게요. 자, 우선 요걸 가지고 한번 천천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키를 놓고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키를 놓고 시작합니다. 자, 셋업을 놓고 컴프로 계산하겠습니다. 셋업을 놓고 컴프로 놓고요. 중요한 거는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xi 제곱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n x바의 제곱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거는 72400이 나타나고 있고요. 맞죠? 마이너스 n입니다. n은 100이 되는 거고요. 1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앞에서
가로를 씌워야 되겠죠. 가로를 씌우고 n, 그 다음에 x, n 놓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리고 해당되는 얘의 제곱, 평균의 제곱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x바 놓고 총합이 2500. 그 다음에 얘를 100으로 나누고, 그쵸? 100으로 나누고, 얘를 제곱값을 시켜야죠. 얘를 뭐라고요? 제곱값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얘가 요거의 제곱값인지 이거의 제곱값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깥에다가 가로를 씌워버릴게요. 아예 바깥에다가 가로를 씌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2500의 제곱값인지 나누기를 해서 제곱값인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아예 빠져나가고 가로를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9900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9900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지 말고 다른 값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구해보시면, 자, 우선은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은 72,400이 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자키로 놓은 다음에 총합의 제곱값, 뭐라고요? 총합의 제곱값을 n수 100으로 나누면 해당하는 9,900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용 계산기를 쓰면 이게 더 편합니다. 고학용 계산기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편차 제곱합을 구했고요. 여기를 다시 한번 얘를 자유도인 99로 나누면, 얘를 나누기 99로 나누면 분산이 되는 거죠. 얘가 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루트를 씌우면, 다시 얘를 뭐라고요? 해당하는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 얘가 되면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나타난 거죠. 자, 요거를 분산을 구해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분산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